먹고. 이거 아 맛있다. 짤막해요. 맛있다. 아 괜찮네요. 뭐야 원숭이야 왜 이렇게 긁어? 에이, 그좀잘 씻으라니까. 아 그게 아니고 간지러. 아 진짜.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너무 간지러운데. 나. 얼른. 좋다. 이거 시원해. 근데 과자를 먹으니까 갑자기 간지럽네요. 그래? 이 과자 안에 표수장은 그 몸에 잘 안 맞는 거 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가? 어디 보자. 뭐야? 반장님 뭐 하세요? 야야야. 노안이야. 에휴, 이제 좀 보냐. 근데 뭐가 이렇게 뽀얗고 흐려? 잠깐! 가려움증에 흐릿한 시야. 이거 전조 증상이잖아요. 전조 증상? 당뇨 전조 증상이요. 당뇨 인구 1000만 시대. 시야가 흐릿해지고 심한 가려움증, 무기력증 등을 겪는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한다. 무심코 지나기 쉬운 당뇨 증상. 방치할 경우 합병증의 늪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 전신에 나타나는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불행의 씨앗 당뇨. 당신 또한 당뇨 예비 환자일 수 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흔한 증상이라도 몸의 이상 징후는 어느 하나라도 그냥 지나쳐선 안 된다고요. 당뇨 전조 증상이 워낙 다양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것들이라 우리처럼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건강청 제보 중에 이 당뇨 사례가 반 이상 아닌가? 맞아. 그래서 내가 이미 다 수배해놨다고. 아이고. 자, 이름 정수자, 올해 나이 67. 당뇨 증상들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중까지 증가하면서 혈당 조절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정수자 씨 소환하겠습니다. 자, 정수자 씨, 여러 당뇨 증상을 겪고 계신다고요? 네. 손도 시리고 또 저리고 또 잠잘 때는 수면 양말을 신고 자고. 그럼 당뇨 진단은 언제 처음 받으신 거예요? 한 5년 전에. 5년 전에. 네. 가족력도 있고 또 제가 살을 찌면서 확인해 보니까 정수자 씨의 당화혈색소가 무려 6.9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목표를 6.5% 미만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정수자 씨는 그 수치마저 벗어났으니까 지금 관리가 엄청 시급한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하거든요.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막 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면 당뇨 외에 다른 질환 같은 건 없어요? 10년 전에 혈압약 먹고 있고요. 10년 전부터? 네. 네네. 또 한 3개월 전에 고지혈증도 조금 높다 그래서 그 약도 먹고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까지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쓰리고를 모두 가지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과일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또 이렇게 먹을 때 신경 많이 써. 탄수화물을 좀 덜 먹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떨어져. 자, 이 당뇨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 정수자 씨의 일상 관찰을 통해서 정확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이거 무슨 소리예요? 그렇죠. 이 저림 증상 때문에 저러신 거죠? 예. 손이 많이 저리신가 봐요. 손끝이. 어. 이불이 두터운데. 양말을 신고 주무셨군요. 한여름인데도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안 그래 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자요. 하면 안 되겠다. 바로 이제 씻으러 가시나 보네요.
뜨거운 수건을 하면 혈액순환 좀 될까 해서 찜질을 하기 위해서. 찜질하시려고. 저렇게 하고 나면 좀 손 시리고 지린 게 좀 덜한 것 아무래도 같아서. 그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니까. 아우 따뜻하네. 아우 따뜻하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요, 손끝, 발끝, 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시리고 저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초신경에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시린 거는 기본이고 화끈거리거나 저리거나 바늘로 심지어 찌르는 듯한 그런 통증들을 많이 겪습니다. 아우 오늘 몸이 좀 안 좋네. 지금 혈당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공복이죠. 134. 높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어. 네, 공복이면은 지금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죠. 바로 약을 드시네요. 무슨 약이에요? 당뇨약. 당뇨약. 수치를 보자마자 그냥 드시는 거예요. 예, 거기 식전에도 먹으라고 하니까. 보니까 공복 혈당이 좀 높은 편이네요. 네. 가끔 뭐 110 나올 때도 있고 네네. 130 나올 때도 있고 한데 저는 원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아침에는 혈당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근데 정수자 씨처럼 공복 혈당이 높은 이유가 혹시 뭐예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다음날 일어나서 활동할 준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들 호르몬의 영향으로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분해되어서 혈당이 역으로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복용 중인 당뇨약의 작용 시간이 또 짧거나 아니면 그 용량이 부족해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침마다 혈당은 잘 체크하시나 봐요? 공복 혈당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침마다 혈당을 재고 있어요. 당뇨 환자에게 혈당 체크는 필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은 공복보다 식후가 더 핵심일 수 있습니다. 저 이유가 있어요. 왜요? 공복 상태에서는 당이 아직 투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부담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럼 공복 혈당보다 식후 혈당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통해 당이 투여되면 췌장에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과 또 혈당 처리 능력, 즉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잘 쓰이는지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의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도 안 드시고 어디 급하게 가시네요? 아침 공복 운동이 뭐 당도 떨어뜨리고 살도 빠진다고 그래서 아침 되면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요. 와, 너무 덥다. 약수도 드시고 다른 용의자들에 비해서 활동성은 좋으신 것 같아요. 배고프셔가지고 약수로 배를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갈증이 많이 나시나 봐요, 그죠? 네, 갈증. 아우 더워. 운동기구가. 오. 어휴. 하나, 둘, 셋.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게. 오. 꽤 오래 하시는데. 어머머머. 어머머머머. 지치지도 않고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하루에 한 10,000보씩 걷고, 만보요? 네, 하루 2시간 운동. 이 정도면 운동 매니아인데요? 아우, 아파, 뭐야. 갑자기 어우. 뭐야, 아우.
어떡해. 아이고 어지러워. 빈속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빈속이 너무 무리하신 네, 것 같아요. 공복이었어. 저혈당 오신 거 아니에요? 걱정인데. 아, 또 물을 오우, 저걸로 원샷. 아우 시원하다. 한 번에 다 드셨어. 아 요새 오지랖병 있지. 또? 아니, 저 바틀 용량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렇죠. 물을 많이 마시는 이런 다음 증상은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또 작용을 못해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배설되다 보니까 몸 안에 수분이 모자라서 갈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다시 운동을 하세요. 화장실? 네. 장운동이. 아, 근데 또 화장실이 또 물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드셨어. 지금까지 확인된 증상만 해도 시림, 다음, 다뇨가 있으신데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외출할 때는 또 화장실이 어디 있나 좀 빨리 알아나 체크해야 그렇죠. 되고 또 입이 심하게 마르니까 립밤도 수시로 발라주고 또 살도 안 빠지고 아무리 운동해도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불편해요. 저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이해는 되지만은 공복 운동은 조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제가 제 나름대로 그게 좋을까 싶어서 한 거예요. 뭐 상식은 잘 모르고.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요. 너무 그 활동량에 비해서 식사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또 소변과 땀으로 너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오히려 혈당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이로 인해 인슐린이 갑작스럽게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반응성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운이 갑자기 떨어지고 또 식은땀이 나면서 저리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혈당 증상을 오히려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이 당뇨 환자에게 이 저혈당이 좀 흔하게 옵니까? 네, 그럼요. 저혈당은 당뇨병 치료 중에 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을 너무 많은 용량으로 맞았거나 아니면 식사를 이렇게 잘 하지 않고 운동을 갑자기 많이 하면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요? 일단 우리 몸에 가장 빠르게 흡수되어 신체에 작용할 수 있는 당질을 섭취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알사탕 2~3개라든지 또 물에 녹인 각설탕 한 2~3개 정도, 또 오렌지 주스나 우유 1~2컵 정도의 당질을 섭취하면서 활동을 잠깐 멈추고 이러한 처치 뒤에도 여전히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지체 말고 제대로 된 진료를 빨리 받아야 합니다. 장 보러 가시나 봐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벌써 사과 나왔네. 왜 이렇게 많이 드셨어요? 뭐 잔치 준비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가 가리는 음식이 없고요. 다 잘 먹어요. 그래서 마트 가는 게 오히려 유일한 낙이에요. 와, 아이고 더워라. 오늘 뭐지? 하면 좀 빠졌을까? 체중계. 좀 표정이 심각하시죠? 아니, 지금 밥도 안 먹고 운동까지 했는데 안 빠졌어요? 제 나이가 있어서 운동 빼는 데는 한계가 있나 봐요. 아유, 진짜 많이 샀다. 아유, 오늘도 많이도 샀다.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근데 식재료만 보면은 비교적 그죠?
영양소간 균형이 잘 잡힌 재료들을 갖다가 구하신 것 같아요. 야채도 많이 사용하시고. 잡곡밥도 해서 드시고. 밥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당이 오른다고 그래서 최대한 소식하고 있어요. 잔을 주로 많이 드신다 그죠? 네? 아유, 잘 먹었다. 벌써 식사 끝이에요? 아니, 밥 양을 줄인 건 잘했는데 식사가 5분 만에 끝났어요. 지금 여기 군대 아니잖아요. 댁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니 식사 시간이 5분이면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저 전자제품 대리점 가게를 했었어요. 그때 하면서 그때 손님 오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한 5분 만에 밥을 먹어야 끼니를 이루지. 안 그러면 밥 먹다 손님 받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밥을 빨리 먹는 습관이 지금까지 안 나요. 그런데 정수자 씨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인의 식사 시간은 원래부터 전 세계적으로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반장님과 수사관님들은 식사 시간이 다들 어느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굉장히 오래 씹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도 체크를 해보면 한 20분 내외? 예. 저도 10분에서 20분 사이? 저는 1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10분 안쪽으로 거의 다 먹는 것 같아요. 다들 실제로 재보시면 실제보다 더 빨라요. 맞아요. 네. 실제로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을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성인의 절반 이상은 10분 이내로 식사를 끝냈어요. 반대로 15분 이상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들은 10%에 불과했고요.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다 보면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더 많이 과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 결국 비만, 당뇨 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식사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으로 갖겠다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 인구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에 해당되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름지고 또 자극적이고 고칼로리의 음식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당뇨 환자들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집안일도 엄청 빨리 하시네요.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지금 어지럼증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주 어지럼증이 찾아오나요? 탄수화물 좀 적게 먹으면 그런 것 같아요. 어지럼증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밥을 너무 적게 먹었나? 탄수화물이 적당히 있어야지 저게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갑자기 밥을 양푼네. 아, 비빔밥을 해서 드시는구나. 간식으로 해 드시는 건가요? 아침 조금 먹더니 시장하셔가지고. 어지러워서 짜네. 조금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 밥 양이 더 많아져요. 짜니까 자꾸 밥을 섞어.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어지럽다고 느끼니까 이게 갑자기 밥을 더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상 심리에 의해서 더 드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근데 진짜 맛있겠네요. 진짜. 갑자기 느껴진 통증? 뭐가 불편하신? 배. 화장실에 가시는구나.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30분? 아이고. 소화 안 되네.
뭔가 개운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화장실 다녀오셨는데. 제가 먹는 양에 비해서 대변량이 정말 화장실 자주 갔는데 대변량이 작은 것 같아요. 그 일 보시고도 뭔가 개운하지 않다는 느낌이 남아 있으시구나. 아까 너무 많이 먹었나? 근데 소화가 안 된다고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과일 먹으면 좀 내려가나 해서 밀어내기용. 밀어내기. 아, 소화가 안 된 것 같으면 과일 하나 먹어볼까? 아, 먹으니까 소화되는 것 같은데. 밀어내기용이라는데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정수아 씨, 보니까 이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이 몰아서 먹은 거네요. 그리고 또 밥만 드신 게 아니라 이 과일도 이 탄수화물이거든요. 과일이 탄수화물이라고요? 그럼요. 아, 과일은 괜찮잖아요. 네. 대부분의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과일은 살 안 쪄, 소화돼. 그러면서 특히 식후에 과일을 드셨거든요. 근데 혈당을 올리는 가장 주범 중에 또 하나가 과일입니다. 빵이나 탄산음료와 같이 단순 당은 아니지만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 섭취 시 꼭 주의가 필요한데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특히 한 해당 성인 반 주먹 정도, 한 주먹이 아니라 반 주먹 정도만 제한해서 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말린 과일이라든지 주스, 또 통조림으로 먹을 때는 이게 또 굉장히 당분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기 과일 종류는 상관이 없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되도록이면 수박이나 바나나 등의 부드러운 과일은 피하시고요. 사과라든가 배처럼 단단한 과일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단단한 과육을 가진 과일은요,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해서 인체 내에서 천천히 흡수가 돼서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요. 그래서 혈당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보니까 먹는 양에 비해 대변량이 적은 것도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그래서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네, 실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살찌게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장내 유해균이 증식이 되면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고 쉽게 비만해지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정수자 씨도 그 체중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갱년기부터 꾸준히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당뇨 전에는 60kg 정도인데 당뇨 이제 알고 나서는 계속 조금씩 찌는 것 같아요. 살이 점점 찌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비만과 당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다른 대사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 질환보다 비만에 의한 발생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인슐린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일으키고요. 인슐린을 분비하는 곳인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거든요. 결국 비만으로 인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살은 잘 빠지지 않는 그 악순환이 계속 거듭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합병증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서 당뇨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정수자 씨.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당 관리가 안 되면 뭐 발도 절단할 수가 있고, 예. 또 뭐 눈도 실명할 수가 있고, 네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듣기는 했는데, 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손발톱, 머리카락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혈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뇨 합병증은 치아, 또 손발끝, 눈, 신장 등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 또 가벼운 상처에도 괴사가 일어나서 발을 절단해야 하는 당뇨발 등이 가장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결국 비만을 잡아야 당뇨,
당뇨 합병증도 모두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자, 정수자 씨 방법만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관리할 마음은 있으신 거죠? 네. 남은 인생 건강하게 살아야죠. 아, 그러면 혹시 그 당 수치도 낮추고 살 빼는데 성공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럼 날아갈 것 같죠. 살만 빠진 제가 제 2의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요. 제2의 인생. 자, 비만 전문 수사관 저 최성민. 이달만을 위해 기다렸습니다. 정수자 씨, 제가 그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2의 인생 사시는 거예요. 제2의 인생. 과장님, 정수자 씨에게 딱 맞는 100% 맞춤형 건강보험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어서 브리핑 해봐. 아이, 사연을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죠. 대신 이번 건강모범인의 별명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건강모범인의 별명? 자, 잘 보라고. 우쭈, 우쭈, 우쭈. 스피드를 즐기는 사이클 광. 건강모범인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저분인가? 혹시 이번에는 건강모범인이 남자? 자, 찾아보세요. 여성분인 것 같은데? 이분인가? 어이구야, 이 세 분 다 건강해 보이는데 이거. 건강상 사람들에서 나오셨죠? 네. 그런데 여기서 모범인이 누구시죠? 저요, 저 모범이? 모범? 아, 저요? 모범. 얘들아, 여긴 키순서, 여긴 미모와 건강수. 아이구야,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알렸어. 나 봐라. 건강, 아니야, 나야. 야, 이 세 분 다 이거 막상막하네. 자, 이제 진정하시고 그러면 제가 검증을 통해서 모범인을 가려볼게요. 뭐든지 콜. 한다. 건강, 모범. 모범이는 나다. 도전합시다. 파이팅! 누굴까? 궁금하다. 자, 세 분 중 진짜 건강모범인은 누굴지 이번에도 검증을 통해 뽑아보겠습니다. 문제가 왜 나? 허벅지 둘레. 그렇죠. 키가 있잖아. 봐봐. 언니 또 확인해. 너시가 내가 정확히 봐줘야 돼. 아자. 잠깐만 나 잠깐 뺄게. 아니야. 오, 다들 한 허벅지들 하시는데. 근데 허벅지가 건강해서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네, 허벅지가 건강해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허벅지 둘레가 1cm 감소할 때에 따라서 당뇨에 걸릴 확률이 남자는 8.3%, 여성은 9.6%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로 끝날 수 없어. 아니야. 세개는 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야. 자, 혈당 수치는 과연 어떨지. 자, 바로 확인해 보시죠. 137이 나왔어요. 이거 맞아? 이거 뭐냐? 190? 아이구야. 내가 혈당이 인정할게. 대신 알았어. 자, 이번엔 둘이 하는 거 내가 차례 심판을 볼게. 우리가 큰 거 우리는 가려내도 자,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승부는 내야 돼요. 자, 아직 테스트는 끝나지 않았죠. 또 스쿼트인가요?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들어갈게요. 시작. 버티기. 오, 투명 의자. 아니, 저걸 어떻게 버티죠? 저한테는 1초가 1분 같은데, 저거. 너무 힘들던데? 마지막 테스트인 만큼 난이도가 아주 최상이야. 오, 근육 보세요. 잘못하면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아, 흔들리죠. 이건 아닌데? 그거 언니야? 아이. 나머지 한 분은 되게 안정적인데요. 흔들림이 없어요. 와. 아, 쉽지
숙소가 다 돼가는데. 아우 이거 계속 있어? 아우 날 챙겨줘야 되는 거야? 나를 세도 된대요. 50초. 아이고 나무 서 있어? 맞지? 내가 모르는 거 맞지? 아유 너희들 진짜 인정해. 아 너너 일꾼은 인정하는데 한 가지 더 하자. 하나만 더 딱 하나만 하고. 그럼 내가 거기서 지면 도전 받아주겠어. 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어떻게든 한번 시작해봐도 될까? 준비됐나? 자, 왔어. 마지막 허벅지 씨름까지 왔습니다. 자, 버티느냐, 벌리느냐. 과연 승자는? 하나 밀어내기. 자, 누가 이길까요? 계속. 막상. 아이! 대격장. 이기셨네요. 그래요.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모범인이라고. 제가 찐 모범인 55세 조정숙입니다. 대박! 55세? 안 힘드세요? 예전에는 몸도 무겁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요즘은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아픈 것 같아서 등산도 하고 요가, 헬스, 사이클, 운동 원 없이 하고 있어요. 몸이 안 좋으셨었나요? 네.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살이 쪘었다고요? 제가 수족냉증이 심했어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따뜻한 물을 물병에 담아가지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영상 한 1도만 돼도 이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발이 꽁꽁 얼고 동상이 걸리고 그랬었어요. 동상까지. 그리고 게다가 어지럼증까지 있었어요. 네, 다들 겪는 거겠지 했는데 한 6년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그때 과체중에 콜레스테롤에 당뇨 전 단계까지 진단을 받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거의 한 끼 먹을 때마다 5공기 이상을 먹었거든요. 거의 밥통을 껴안고 밥을 먹는 수준. 한 거의 68kg, 9kg, 70kg 육박했죠 아마. 아니 제가 하는 일이 힘들다 보니까 식습관도 불규칙적이었고 굉장히 살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해서 거의 한 17kg 가량을 감량을 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다. 17kg를 감량하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일반인보다 다이어트가 더 힘든 사람들이 바로 이 혈당 높은 분들이거든요. 맞아. 운동 필수지. 거기다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무조건 지켜야 되고 혈당 낮추는 맞춤 식단까지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모범인들은 당뇨 걱정을 크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당뇨 전 단계에 있으니까. 정수자 씨. 당뇨인 듯 당뇨 아닌 당뇨 같은 전 단계 당뇨가 바로 내보험이 보내는 아주 비상 경고등인 걸 정녕 왜 모르십니까? 맞습니다. 당뇨 전 단계를 예비 당뇨 환자라고도 얘기하는데요. 5년 이내로는 4명 중에 1명이 또 10년 이내로는 2명 중에 1명이 당뇨로 진행됐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정수자 씨도 당뇨 전 단계를 거쳤을 거고요. 전 당뇨 분들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조정숙 씨가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건강 모범인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검사 결과 나왔나요, 닥터? 네, 건강 모범인이 전 당뇨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근육에 있었습니다. 근육이요? 근육. 근육. 네, 역시. 조정숙 씨의 체성분 검사 결과 근육량은 표준 이상과 가까운 23.9kg이었고요. 또 근육보다 체지방이 많은 정수자 씨와 달리 모범인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근육이 골고루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수자 씨, 6년 만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혈관 다이어트에도 성공한 우리 조정숙 씨 보니까 마음이 좀 어떠세요? 뱃살 빼는 것도 힘드는데 혈당까지 낮추는데 너무 부러워요.
모범인이 체중 감량과 혈관 다이어트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결 일상에서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하, 앉은 자세에서도 상태에서도 펴요. 저럼 더 힘들거든요. 왜 점점 뒤로 누우시는 건가요? 강도를 좀 높이는 거예요. 이게 뒤로 누울수록 더 배에 힘이 들어가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저렇게 되면 하체 운동뿐만 아니고 이 코어 운동까지 되거든요. 아, 복근까지 엄청 운동을 시키시네. 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범인처럼 대근육들 위주로 운동을 실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 등, 하체 위주로 근육을 키운다면요. 근육 세포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 양이 급격하게 늘고요. 잉여 포도당 양은 줄어서요. 쉽게 혈당을 높이지 않을 뿐더러 혈당이 낮아지는 그 속도 또한 빨라지게 만듭니다. 우아하게 책을 읽고 계시는데. 와, 책을 끼고 운동을. 저 정도로 쉬지 않고 근력을 키우면 당이 무서워서 오질 못하겠어요. 아니, 당이 아예 저장될 시간이 없지. 저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항상 생활 속에서 수시로 운동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이 보면 대체로 건강 모범인들은 수분 섭취를 잘하고 계셔. 응? 근데 색이 어디서 많이 본 색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까부터 마시는 그 뿌연물이 뭔가요? 아, 이거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마시고 있는 건데요. 다이어트와 전당류에 좋다고 하는 이라는 거예요. 정수자 씨, 이 건강 모범인이 도움을 받았다는 마법의 물의 정체 혹시 어떤 건지 예상이 가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네. 그래서 유추해 보시라고 제가 건강 모범인이 간식으로 즐겨 먹는다는 이 비법 뿌린 요거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자, 여기 앞에 가루가 있죠. 이 네. 가루를 요거트 안에 넣고 드시면 뭐요? 됩니다. 뭐요? 네. 섞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잘 비벼서 와, 이 가루 때문인지 요거트가 새콤달콤해졌어요. 맛있어. 우리가 이미 아는 맛이야. 응? 익숙한 맛이야, 그지? 아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자, 반장님과 이 김수수 아가는 이미 이 가루의 정체를 보니까 눈치를 좀 챈 것 같은데요. 이 가루의 정체 밝혀주시죠. 모유 유래 유산균. 비엔날 17. 아, 정답! 예, 설명은 닥터. 네, 모유 유래 유산균 비에날 17은 건강한 한국인 여성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으로 정식 명칭은 락토바실루스 가세리 비에날 17로 불립니다. 이 모유에서 유래된 유산균이면 이 건강에도 참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모유는 아이에게 최적화된 영양 공급원이라 불리는데요. 미국 FDA에서 인정한 유산균이 19종이라면 모유를 통해선 이보다 3, 40배 더 많고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모유를 먹는 신생아의 장내 유익균이 분유를 먹는 신생아보다 10배 이상 높게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균은요, 혈당도 낮춰주나요? 네, 제가 이 포도송이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 분자가 3개 이상 결합하는 거를 다당류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섭취해야 하는 당이 바로 이렇게 복합당인 다당류죠. 그 이유는 분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화와 흡수가 느려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당 분자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단당류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섭취하시면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혈당을 올리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증가시키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엔날 17을 섭취하게 되면 비엔날 17이 우리 몸속에 있는 이런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분자의 크기가 커지니까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대변으로 다 배출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쥐에게 비엔알17을 섭취하게 한 후에 대변 검사를 해보니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다당류의 함량이 무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즉 탄수화물 흡수를 억제해서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준다는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혈당과 관련된 동물 실험 결과도 있는데요. 실제로 10주간 당뇨병에 걸린 쥐에게 비엔알17을 투여를 했더니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혈중 인슐린 농도도 낮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당을 측정한 결과 6주, 9주가 지난 후에도 비엔알17을 섭취한 군에서 혈당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하네. 네. 자, 정수자 씨 건강모범인의 일상을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부러웠나요? 가식이랑 폭식하지 않는 게 부러워요. 근데 이 정수자 씨도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비엔알17의 도움으로요. 그렇죠? 네, 건강 모범인이 과식이랑 폭식을 하지 않는 이유. 바로 본인의 강한 의지도 있겠지만 렙틴 호르몬의 조절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자 씨 렙틴 호르몬이 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렙틴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 렙틴 호르몬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는 배가 불러도 뇌에서는 아직 배가 고프다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렙틴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과식, 폭식 말고 또 뭐가 있지? 아니,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바로 정수자 씨처럼 밥을 빨리 먹는 거예요. 렙틴 호르몬이 그렇죠. 보통 소화가 돼서 포만감을 이제 배부르다라고 느끼면 이제 그만 먹자 하는 신호를 이제 주고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약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수자 씨처럼 그 20분보다도 훨씬 빨리 식사를 딱 마치게 되면요. 렙틴이 뇌에 신호를 보낼 시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분 이상 천천히 식사를 하면서 렙틴이 활동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빨리 먹던 습관을 바로 고치기가 영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럴 때 비엔알17을 섭취하게 되면 과도하게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을 억제시켜서 먹고 싶은 충동과 욕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황 카레? 카레인 것 같죠? 두부를 깨서. 오. 아하. 저 맛있겠다, 저렇게 먹어도. 밥 대신 두부를 드시고 계세요. 지금 두부에다 카레를 드시는 건가요? 네, 두부는 포만감은 주는데 살은 안 쪄요.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질 좋은 단백질이라서 제가 꼭 챙겨 먹어요. 오, 맛있겠다. 밥상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너무 탄수화물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 그런데 식단에 탄수화물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한번 보실래요? 두부의 밑에 이제 예. 아예 없는 게 아니구나.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오히려 독이에요. 순서를 지켜 먹을 뿐이죠. 순서를 지켜서 먹는다고요? 네, 이게 거꾸로 식사법인데요.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어서 포만감을 높이고 마지막에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는 거죠. 네, 밥보다 반찬을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또 포만감을 빨리 주기 때문에 당을 올리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밥을 먼저 먹었을 때 혈당 상승폭이 가장 높았고 또 생선을 먼저 먹은 경우에는 이보다 30%, 육류를 먼저 먹은 경우에는 약 40%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오래 씹으시는 것 같아요. 네, 식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먹고 최소 30번 이상을 씹어줘야 포만감도 빨리 오고 씹는 것 그 자체로도 칼로리 소모가 돼요. 천천히 오래 씹는 식사법은 과식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아줘서 인슐린 분비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탄수화물 섭취 전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든 음식을 오래 씹으면요. 영양소가 흡수가 원활해지고 또 칼로리 소모나 비만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먹는 순서 바꾸기 그리고 천천히 오래 씹기만으로도 당뇨를 예방할 수가 있네요. 저도 살이 찌고 나서 모든 병이 다 찾아온 것 같아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식단과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하고 나서 어느새 건강뿐 아니라 삶의 활기까지 되돌아왔더라고요. 수자 씨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화이팅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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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네. 자, BNR17의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BNR17이 건강 모범인의 체중 감량을 도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바로 BNR17이 이 커질 대로 커진 지방세포를 줄여주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자,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지. 자, 이거 뭔지 아세요? 기억하죠. 자, 우리의 지방은 겉으로 이렇게 똑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자, 짠. 다른 지방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같은 지방이라고 불리지만 하는 역할은 반대이기 때문인데요. 네, 닥터? 네, 두 지방의 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지방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 차이 때문입니다. 백색 지방은요, 미토콘드리아가 거의 없어서 하얀색을 띠는 반면에 갈색 지방은 혈액 속에 지방을 연소시켜주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요. 에너지를 저장하기보다는 산화시켜주고 태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는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칼로리를 축적해서 비만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백색 지방. 살을 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갈색 지방이다. 맞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BNR17은 뱃살의 주범이 되는 백색 지방의 크기를 줄여주는데요. 실제로 비만주에게 BNR17 유산균을 10주간 투여했더니 백색 지방의 크기가 35%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체 실험에 대한 결과도 있습니다. 비만 및 과체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12주간 BNR17을 섭취시키자 체중, BMI 지수, 엉덩이 둘레가 다 감소했고 또 다른 연구 결과에선요. 복부, 내장 지방까지 감소와 함께 허리 둘레가 5cm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5cm는 극적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BNR17이 유산균 최초로 식약처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죠. 자, 정수자 씨, 혈당 완화와 체중 감량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데 어딘가 건강해졌으면 하는 데가 있을까요? 예, 화장실 갈 때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 정수자 씨가 화장실을 유쾌, 상쾌, 통쾌, 시원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 BNR17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BNR17은 유익균은 늘리고 유해균은 억제해서 질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실제로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게 8주간의 BNR17을 섭취시켜본 결과 복부 팽만감과 또 평균 배변 횟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왕 먹는 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BNR17 섭취 시 살펴봐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BNR17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425에서 900mg으로 과다 섭취 시에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요. 또 살아있는 유산균이라서 냉장 보관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뜨거운 물과 섭취하시는 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인체 실험과 동물 연구를 통해서 그 안정성이 입증되었는지 또 식약처 기능성을 인증받았는지도 따져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수자 씨,
오늘 쭉 이렇게 보셨는데 정수자 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신 소감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 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모르고 생활한 게 너무 많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해도 효과도 없는 운동을 했고, 또 밥 빨리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가 고쳐야 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숫자에만 연연해서 체중을 줄이는데 애쓰기보다는 내면과 외면 모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겠죠. 건강청의 맞춤 솔루션 잘 숙지하셨기 바랍니다. 정수자 씨의 건강한 다이어트와 당뇨 타파를 위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건강청 사람들을 애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전해드린 유익한 정보로 건강한 삶 꾸려가시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속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제가 아침도 안 먹고 공복에 운동 있잖아요. 이제는 꼬박꼬박 8시 30분 전에 식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 운동의 질이 중요한 걸 요번에 알았고요. 당뇨병이 있으면 허벅지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요번에 알았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더 이상 건강 잃지 않고 운동도 비엔나 17도 꾸준히 해보려고요.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당뇨도 이겨내서 행복한 삶을 되찾겠습니다. 화이팅! 채널 A